래퍼 노엘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용준 씨가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장 씨는 26일 새벽 부산 진구 서면 일대에서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과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부산진 경찰서는 폭행 관련 신고가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일보는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대 남성 A씨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전 1시쯤 부산 진구 부전도서관 인근 편도 1차로 일방통행로면 일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고 인근 건물 계단에 서 있었는데 당시 장 씨는 동행했던 한 여성과 함께 A씨의 차량 옆을 걷고 있다가 노엘이 갑자기 A씨의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오른쪽 발로 밀쳤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장 씨에게 다가가 왜 내 차를 치고 지나가냐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사과하지 않고 되려 A씨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의 말싸움이 격해지자 장 씨가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말했고 또 돈으로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듯 계좌 불러라 돈 줄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A씨는 장 씨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위시하는 말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A씨는 장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노엘과 당시 함께 있던 여성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장 씨 측은 이날 오전 1시께 길을 걷다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과 몸을 부딪히면서 A씨와 시비가 붙은 것이라면서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상반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사실 장 씨는 일으킨 사고가 이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람들은 장 씨의 주장보다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발언을 더욱 신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고등 래퍼에 출연했을 시절이던 지난 2017년 2월 방송에 출연하여 화제를 일으킨 지 1시간도 안 되어 본인 명의로 추측되는 트위터에서 과거 성매매 시도 행적이 드러나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장 씨는 방송에서 준수한 외모와 실력으로 순식간에 팬들이 많이 생겼는데 2시간 만에 터진 과거 행적 때문에 탈덕하는 사람들에게 입덕하자마자 나간다는 의미로 이른바 회전문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 씨에 대한 이미지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면서 장 씨는 대중에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습니다. 게다가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 7일 오전 1시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AMG GT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을 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3%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구나 하필 시기가 아버지 장제원 의원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민 씨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낸 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아버지 장제원 의원에게도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장 씨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다니는 못난 아들이라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살인 행위에 준하는 그런 엄청난 행위인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장 씨와 장 의원 부자가 해당 논란을 자초한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요. 게다가 그 뒤 언론의 후속 보도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국회의원 신분을 언급하면서 1,000만 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종용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장 씨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당시 경찰에서 장 씨와 동행인 그리고 해당 차에 타고 있던 제3자 모두 측정을 했지만 장용준과 동행인은 돌려보내고 제3자만 경찰에 동행해 조사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뒤늦게 피해와 만나 사고 합의도 끝냈고 이후 피해자도 장 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에게 어린 친구가 힘냈으면 좋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고 당사자끼리는 원만하게 해결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장 씨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장 씨는 2020년 6월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제 수강 처분을 추가로 받았고 검찰이 해당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논란이 처음 일었을 때에는 이번에도 그저 장 씨가 양아치 짓을 한 것이 아니냐는 정도의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27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A씨 측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전까지는 장씨에게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영상으로 인해 반전됐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던 상대 측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영상에서는 폭행이라고 부를 수준의 신체적 접촉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 친 거지? 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거나 장씨의 일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하세요 거수 집같이 노엘 측을 조롱하는 발언 등이 담겨 있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A씨 측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우리 아빠 누군지 아냐고 말했다던 발언 역시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으므로 그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또한 피해자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영상을 증거랍시고 퍼뜨렸는데 자폭하는 수준이 되면서 들여 이번만큼은 노예를 응원한다는 댓글도 종종 보일 정도입니다. 또한 영상상에서 장씨는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신체적인 폭력도 행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한동안 악의적으로 편집한 기사만 나오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사는 나오지 않다가 2월 28일이 돼서야 위 부산일보의 동영상을 인용한 기사들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악의적인 제목을 선정하는 언론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 기자들의 자질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씨가 과거에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렸던 사실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올린 글에서 시작된 이 논란은 과거 패륜적 언행을 저지른 캡처가 올라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여기서 장씨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때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일진 행위와 왕따를 주도했다는 증언, 본인의 흡연량을 공공연하게 밝힌 글도 올라오면서 장씨에 대한 이미지는 그야말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나 히플라디오 매코말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장씨는 자기는 일진이었던 적이 없으며 오히려 괴롭힘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여론은 반전되었습니다. 장씨의 행실이 좋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저 해당 논란이 제기되면서 장씨가 저지르지도 않은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의심받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어찌 보면 비슷한 일이 반복된 걸 보면 여러모로 참 씁쓸합니다. 물론 장씨가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짓을 일삼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만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 이번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해당 피고인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절대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판결 이후에도 해당 판결이 잘못되었던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 해당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대의 과거 행적만을 근거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디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전후 맥락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